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선거 앞두고 뭐 수차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문항 설계를 통해서 어떤 샘플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서 그 추세와 흐름을 보시는 거고 이게 나와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셔가지고 그것도 함께 좀 전해드리면서 그 오늘 아마 이제 하정우 수석이 그만두고 부산 그 북갑 출마 의사를 아마도 29일 늦어도 29일 안에는 이제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5,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26%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따지면은 박빙이죠. 하정우, 박빙.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높은 비율이 되나?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1+1이 항상 2가 되기보다는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것이다. 다만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상은 이 지역이 워낙 부산이 사실 그 부산 북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전재수 의원이었으니까 그게 당선이 됐던 거고 사실 다른 분들이 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워낙 보수세가 강하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어느 골목에 뭡니까 뭐 벽돌이 몇 개 있는지 누구네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역을 완전히 다졌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내려갈 때는 네. 대통령의 어떠한 국정 기조에 맞는 부산에 최적화된 정책과 네. 어떤 공약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의 협조하에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내겠다라는 그게 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박민식 이분이 여기 토박이 같아요. 네. 토박이고 한동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유명하지만 보수세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국민의힘에서 대표 대선 후보에서는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세를 얼마나 몰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의 그 단일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정우 수석 미세하게 지금 앞섰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뚜렷하게 앞섰다라고 하기가 뭔가 애매한 수치거든요. 지금 딱 보면 그 격차가 네. 5.5에서 1.5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7 정도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됐을 때는 표본 오차에 딱 걸려 있는 건데 예. 요거는 봐야 돼요. 앞으로도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되고. 글쎄요. 이렇게 되면 전재수 하정우 전재수의 어떤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 그리고 누구를 대항마로 삼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지역구는 이 선거 때까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박민식이 단일화할 것이냐 네. 이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장동혁이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네네. 장동혁이 버티면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예. 예. 장동혁이 만약에 선거를 못 치르고 날아간다면 아마 두 사람은 100% 단일화할 걸로 저는 보고 네. 그리고 이 박민식 씨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박민식이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수원 2년 선배던데. 맞아. 박민식이요. 근데 어쨌든 박민식 씨도 한동훈도 둘 다 이제 만만치 않고 자기 인생들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 예. 뭐 한동훈 씨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인생이 걸렸다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한동훈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받쳐줄 당도 없는 거고. 맞아요. 박민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장관을 지내면서 사실상 부역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또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위해서 뭐 포기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이거는 장동혁에게 달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저는 그거보다도 하정우 수석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한 10달 만에 청와대 박차고 나와서 지역구 내려가서 이제 출마하는 게 네.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제 다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이 그러니까요. 된 다음에 첫 일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만약에 이 사람이 입에서 뭐 자기는 AI 전문가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땐 제가 볼 때는 좀 황 되는 것 같고 하정우 수석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좀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오랫동안 정치 정당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네. 뭐 부산에서 정치를 해본 적도 사실상 부산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정치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네. 일단 정치적 비전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 비전.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보다도 음.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하겠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워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 관료를 생활을 한다거나 기업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딱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 네. 이제 정치권 나왔을 때 첫 일성이 매우 중요한데 아주 상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 때 얘기했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보면 이명박 같은 사람 정치인이 등장해서 승승장구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겠지만 사실상 기업인이었던 이명박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모습은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캐리어를 쌓았던 분이 정치권에 딱 뛰어들 때 첫 일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그 일성을 지금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첫 일성이 자기 전문 분야 나는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니까 난 다른 것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네. 끝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안 이제 좋아. 대표적인 게 윤석열 같은 사람. 윤석열, 그렇지. 윤석열 나는 검사를 잘했으니까 네. 검사로 사람들 때려잡는 거 잘했으니까 다른 일도 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는 안 속아. 임기 초반에 그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야 내가 검사해봐서 예, 여기 그러니까, 와보니까 예. 야 정치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뭐 이랬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안 먹힐 것 같고 저는 이제 하성우 수석이 AI가 아닌 정치적 언어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걸 텐데 그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네.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그 예. 전문가께서 한번 분석해 예. 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제가 좀 입이 간질간질한데 아침에 그러실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기자실을 한 어. 바퀴 돌고 뭐 이제 10시부터 국무회의니까 아마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을 못하. 그거 다 알면서도 제 얘기를 이렇게 잠시간 그래서 내가 웃음이 막 나오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그러니까 참, 아유, 그렇습니다.